자, 이번 시간은 절차 등의 비교표 관련해서 적립 시기 볼까요? 적립 시기는 보시면 지문에 그 동그라미 1번부터 해서 문항 4번까지 관련해서 돈과 관련된 장기수원 충당금과 그리고 특별수원 충당금에 관한 부분에 관한 게 총 4가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적립 시기는 지금 보신 대로 문항 1번하고 1번, 2번하고 그리고 문항 3번하고 4번으로 나누어서 돈과 관련한 적립 시기를 지금 정리하고 있습니다. 부분에서 1번, 2번은 2번은 지금 장기수원 충당금 관련해서 3, 4번은 그 두 가지 법은 좀 다릅니다. 명칭은 동일한 특별수원 충당금에 관한 부분을 좀 정리하고 있는데, 자, 일단 1번은 여기는 보시면 여러분 그 적립 시기 어느 시점에 장기수원 충당금, 특별수원 충당금을 적립하는지 적립의 시기를 좀 보시는데 동그라미 1번입니다. 장기수원 충당금에 해당 공동택에 대한 다음 고번에 따른 날이 다르냐. 그래서 기업과 니은에 따른 날로부터 며칠이니 몇 년이니 그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는 달부터 매달 적립합니다. 라고 해서 동그라미 1번 나와 있고 부분들은 2번입니다. 2번은 지금 장기수원충 1에 따른 시점부터 적립을 하는 경우도 있지만 2번에 가시면 장기수원충당금은 건설 임대주택에서 분양 전환된 공동택 경우에는 임대사업자가 관리주체가 공동 관리 업무를 인계한 날, 하나 지문이 조금 하나 오류가 있습니다. 이거 하나 수정 한번 하실까 부분들에서 현재 인계한 날부터 1년이 경과하는 날이 속하리라고 되어 있는데요. 지문을 좀 수정을 해보면 업무를 인계한 날, 그래서 여기는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고 좀 하나 수정 좀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라고 해서 하나 현재 여기 그 2번 지문에서는 1년의 경과 시점이 좀 들어갔죠. 그래서 1년이 경과한 한 날이란 지문을 빼고 업무를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부터, 그래서 여기는 하나 지문 수정을 업무를 인계한 날 1년의 경과 시점에 빠진대요. 빠진 데 현재 잘못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이 부분을 인계한 날이 속하는 달이지 1년의 경과 시점은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 부분은 수정 좀 부탁을 드리고요. 자, 이제 그다음 세 번째 민간 임대주택 관련의 특별수원 충당금 한번 정리해 보시면, 자, 임대사업자는 특별수원 충당금을 사용검사 또는 사용 승인일부터 1년이 지난 날이 속하는 달부터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 건축비 1만 분의 1로 매달 적립합니다. 3번. 4번은 공공임대주택. 그럼 4번은 공공임대주택은 주택에 따른 적립 시기는 동일합니다만 이때는 주택에 따른 적립률이 좀 다릅니다. 그래서 확인해 보니까 자, 문항 4번입니다. 공공주택 사업자는 특별수원 충당금을 사용검사 1부터 1년이 지난 날에 속하는 날부터 매달 적립하되 적립요율은 다음 각오 비율에 따른다. 그래서 기억번 영구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 행복주택, 통합공공임대주택 및 장기전세주택이면 그때는 국토교통부 장관이 고시하는 표준건축비 얼마 1만 분의 4의 요율로 적립하고요. 니은 기역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그때는 언제 이걸 적립합니까? 그 금액 기준은 주택법에 따른 사업계획 승인 당시 표준건축비 얼마 1만 분의 1의 요율로 적립합니다. 그래서 시기는 지금 봤던 1, 2, 3, 4에 따른 4가지 지금 현재 특별 장기수원 충당금하고 특별수원 충당금만 적립에 관한 시기, 그 시기는 꼭 구분해서 정리하셔야 될 부분 하나 보죠. 자, 그 다음에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 그 다음에 하나 비교 파등이 하나 보실 거예요. 회계감사에 관한 회계감사입니다. 회계감사. 자, 회계감사 규정은 지금 보시면 마지막 박스에 이제 300세 이상에서부터 1번부터 쭉 해서 지금 6번까지 중에 이제 보셨을 때 특히 여기서는 지금 보시면 1번, 2번 규모, 회계감사는 현재 그 지문 중에 여기 회계감사는 그 지문 중에 현재 보신 대로
회계감사를 이제 받아야 하는 그 공동체 규모 관리 일단 1번, 2번은 먼저 좀 정리 한번 해볼까. 1번입니다. 1번은 세대수가 300세 이상인 공동체 관리 주체는 법률에 따른 회계감사를 매년 1회 이상 받아야 한다라고 되어 있죠. 근데 1번은 꼭 매년 받는 게 아니라 단서 요건이 있습니다. 보니까 다만 회계감사를 받지 아니하고 해당 공동 입주자 등이 얼마 이상의 서면 동의를 받았습니까? 3분의 2 이상. 그럼 여기는 해당 공동체 얼마 이상이 원칙은 매년 이상 받는데 입주자 등 얼마 이상이 3분의 2 이상. 그래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서면으로 받는 것 때는 회계감사를 받아야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래서 문항 1번. 1번은 원칙은 매년 이상인데 예외적으로 입주자 등의 3분의 2 이상이 노하는 해당 연도는 받아야 받지 않습니까? 받지 않아도 됩니다. 라고 문항을 정리하고 있네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300세 이상도 규정을 정해놨다면 보시면, 자, 두 번째입니다. 300세 미만인 공동택으로서 의무 관리한 공동택 관리 주체는 다음 어느 하나 해당한 경우 감사인의 회계감사를 받아야 된다 해서 세대수가 300세대 미만이 밑에 회계감사 요구가 있어야만 받는 거죠. 그래서 요구는 누가 할까? 첫 번째 기억, 입주자 등의 10분의 1 이상의 연소 요구한 경우, 니은. 입주자대표 회의에서 의결하여 요구한 경우에서 이번에 기억 또는 니은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때는 회계감사를 그 요구가 들어왔을 때 감사를 받는 거고요. 자, 2번, 4번, 2, 4, 5번 쭉 한번 읽어두시고 관련해서 여기서는 그것도 2, 4, 5번 한번 꼭 봐두실 텐데 그 중에 6번 한번 같이 봐. 6번은 300세대 이상이든 1 또는 2 중에 어느 해당 공동택이 회계감사를 받아야 한다고 그랬고요. 6번에서는 회계감사 시기와 재무제표 종류에 관한 부분 한번 확인해 보면 문항 6번입니다. 1 또는 2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아는 공동택 관리 주체는 매 회계년도 종료 후 9개월 이내 다음의 재무제표에 대하여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재무제표 종류는 보니까 몇 가지 있습니다. 보니까 재무제표 종류는 보신 대로 기억에서부터 리을까지 그래서 이 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해서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래서 종류를 보니까 재무상태표, 운영성과표, 이익잉여 처분 계산서 또는 결손금 처리 계산서, 마지막 주석에 따른 네 가지 재무제표에 대한 회계감사를 언제 받습니까?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 9개월 이내 이 회계감사를 받습니다. 그리고 7번. 여기에 따라 회계감사를 받았나 보다 몇 개월 이내, 여기는 1개월 이내 관리주체에게 감사보고서를 제출합니다.까지 이제 해서 1번부터 쭉 해서 마지막 여기 문항 7번까지 해서 7개 문항 중에 꼭 다시 이제 7개 일단 전체 확인하시래. 그 중에서 한 번 더 확인할 게 1번, 2번, 6에서 7개 문항 중에서 1, 2, 6에 관한 부분 좀 정리 봐주시고요. 자, 그 다음에 계획의 조정입니다. 계획의 조정. 자, 그 다음에 이제 보셨을 때 계획의 조정입니다. 계획의 조정. 자, 그 다음에 계획의 조정. 자, 계획의 조정입니다. 계획의 조정이에요. 자, 계획의 조정인데 여기서 말하는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보니까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과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이 되어서 이제 계획 조정은 두 가지 보신 대로 무슨 계획이 보신 대로 장기수선 계획의 조정과 관련된 그 다음에 또 순서를 한번 그대로 가볼까요? 먼저 조정에 관한 거 순서가 안전관리 계획의 조정에 관한, 그 다음 두 번째가 장기수선 계획에 관한 조정에 관해서 관련 이 부분들에서 여기 이 두 가지를 비교하시는데 그 두 가지 있는 모두가 다 그 수치에 관한 규정은 모두가 다 3.3으로 확인할 수 있고요. 이 두 가지를 보시는 것은 여기다 볼까요? 여러분들이 3년 전에 그러면 3년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3년 전에 조정이 가능합니다. 근데 그러면 3년 전에 이걸 3년 전에 조정을 하고자 할 때 누구 동의가 있어야 이걸 조정할 수 있을까라고 봤을 때 지문에 가보시면 지문에 자, 일단 그걸 좀 주의하시면서 한번 가보면 자, 먼저 안전관리계획 조정부터 가보죠. 자, 계획 조정은 몇 년마다 합니까? 3년마다 조정하되 관리 여건상 필요해서 관리사무소장이 입주대표회의 구성원 과반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뭐 할 수 있다? 조정할 수 있다 해서 첫 번째하고 두 번째
장기수원 계획의 조정입니다. 조정은 일단 누가 입주대표회의와 관리조치가 하는데 몇 년마다 3년마다 검토하고 이를 국토교통부를 정하는 바에 따라 조정하여야 하고 주요 시설을 신설하는 등의 관리 여건상 필요해서 전체 입주자 과반수의 서면 동의를 받은 경우에는 3년이 지나기 전에 조정할 수 있다. 그래서 두 가지 계획 모두가 다 얼마 전에 3년이 지나기 전에 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그러면 3년이 지나기 전에 할 때 안전관리 계획은 누구 동의가 필요합니까? 입주대표 구성원의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장기수행은 누구 동의가 필요합니까? 전체 입주자 과반수 서면 동의가 있으면 두 가지 계획을 3년 전에 조정할 수가 있더라. 그래서 계획에 관한 조정 두 가지 하나 봐두시고, 그 다음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 수립 등에 관한 건 일단 1번, 1, 2, 3에 관한 세 가지 중에 이제 보셨을 때 1번입니다. 1번은 지금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제출해서 승인을 받게 되는데 시점은 언제? 그래서 첫 번째 끝부분에 매 회계연도 개시 1개월 전까지 제출의 승인을 받습니다. 변경 승인도 뭐 받아야 된다고 그랬으니까 1번. 그러면 꼭 1개월 전까지 예외 없이 제출 승인을 받습니까를 물어봤는데, 자, 이번에 지금 두 번째 줄 중간 단서 규정에 가보니까 다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몇 개월 미만이다.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그래서 사업계획 예산 수립은 이제 원칙 규정의 동그라미 1번에 따라 수립 제출 승인을 받아야 되지만 문항 2번 두 번째 단서 규정의 마지막까지 봤을 때 다음 회계연도가 시작되기 전까지 기간이 몇 개월 미만이다. 3개월 미만인 경우로서 입주대표회의 의결이 있는 경우는 뭐 할 수 있다? 생략할 수 있다. 2번. 자, 이제 그러면 사업계획 예산안을 수립을 해서 제출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그럼 승인이 됐다는 건 지출이 됐다. 그러면 제대로 지출이 됐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 동그라미 3번에 가보니까 관리조처는 매 회계연도마다 사업실적점의 결산서를 작성을 해서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 이내 입주자 대표 회의에 제출합니다. 그래서 제출 시점은 회계연도 종료 몇 개월 이내에 제출합니까? 2개월 이내 제출한다라고 해서 문항 3번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일단 숫자는 1번에 1개월, 2번은 그 단서 요건에 따라서 3개월도 기여가 3개월 미만도 기여하던 플러스 어떤 절차까지 되어야 생략할 수 있다. 입주대표 회의 의결까지 있어야 생략할 수 있더라. 2번하고 시기 3번. 2개월 이내까지 해서 절차적인 하는 비교표를 또 마무리하겠습니다. 부분들은. 자, 그 다음 질문에 7번. 7번은 결격 사유 및 뭐 취소, 필요적 취소 말소를 정리했었는데 이제 7번은 일단은 먼저 그 결격 사유에 관한 걸 한번 볼까?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보시면 지문에 결격 사유에 관한 것을 보죠. 결격 사유 보시겠습니다. 자, 일단 07번은 먼저 결격 사유가 필요적 취소 말소 사유 비교표 중에 그 중에 결격 사유를 먼저 보시죠. 결격 사유를 먼저 보시죠. 자, 이제 결격 사유 일단은 밑에 일단 박스상에 보셨을 총 4가지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선거관리위원회 결격 사유, 그다음에 주택관련 결격 사유, 임대관리업 결격 총에서 4가지 결격 사유인데 일단은 그 중에 먼저 선거관리위원회 결격 사유 먼저 선 정리를 하죠. 일단 보실까요? 그러면 자, 선거관리위원회 위원회에 관한 결격 사유 보셨을 때 자, 두 번째 박스입니다.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한 사람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없으면 그 자격을 상실한다라고 해서 사유는 총 4가지입니다. 1번에 동별대표자 후보, 동별대표자 또는 그 후보자. 2번은 일에 해당하는 사람의 배우자 또는 직계 좀비속. 세 번째는 미성년자, 피성년 후견인, 피한정 후견인. 네 번째, 동별대표자를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된 사람 또는 퇴임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중에 있는 사람. 5번은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을 사퇴하거나 그 지위에서 해임 또는 혜택된 사람으로서 그 남은 임기 중에 있는 사람은 해서 총 5가지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 결격사유 그 중에 먼저 방금 봤던 대로 여기 있는 선거관리 그럼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그 중에 보시면 하나만 잠깐만 적어볼까요?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으로 자 그러면 만약에 누가 사용자를 지mon해 줬다고 볼까요? 그러면 자 사용자는 이 선거관리위원회 위원이 될 수 있다. OX로 간다면 사용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없다? 사용자 가능합니다. 여기서 어떤 작용 조건을 따로 여기는 명시하지 않았어요. 근데 동별 대표자 같은 경우로 이제 사용자가 분명히 될 수 있는데 동별 대표자 요건은 분명히 충족이 돼야 되면 사용자에 대해서 이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고요. 그럼 사용자가 동별 대표자 이 선거관리위원 되기 위해서는 특별한 이 법에서 요건을 따로 정하고 있지는 않더라. 뭐 중요한 건 아니겠지만 일단 사용자는 선거관리위원이 될 수 있다. 그래서 될 수 있습니다. 그거 하나 좀 확인하시면서 두 번째 선거관리위원회 위원 좀 정리 마무리합니다. 부분들은. 자 이제 그럼 이거 하나 먼저 이제 정리해서 네 가지 중에 결격사유는 보면 네 가지 중에 선관리 먼저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이제 그러면 나머지 결격사유에 관한 부분을 보셨을 지금 여러분들 보시면 그 중에서 지금 보신 대로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 그래서 동별 대표자 결격 사유를 물어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일단 뭐 문항 순서는 다르긴 하지만 일단 중간 선거 관리는 마무리했으니까 네 번째 주택관리사 등, 두 번째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결격 사유에 관한 거 하나 확인하고요. 세 번째는 주택 임대 관리업에 관한 세 번째는 보면 주택 임대 관리업. 그래서 세 번째는 주택 임대 관리업에 대한 이제 지금 하나 정리한 나머지 세 가지 동별 대표자 주택관리사 등 주택 임대 관리업 관련한 부분에 이 세 가지 결격사를 정리를 하는데 보니까 사유는 그중에 가장 많은 박스가 들어가 있는 게 동별 대표자가 많고 나머지 주택관리사 등 주택 임대 관리업은 각각 5가지 결격 사유를 두고 있습니다. 이제 그러면 요 세 개를 따로 빼서 정리하고자 하는 이유는 왜 그러냐면 요 세 가지 관련은 여러분 이 세 가지가 동별 대표 관련한 건 여러분들 뭘 정리하시냐면 먼저 가장 기본적으로 수치입니다. 수치. 기본적으로 수치란 이야기는 이 세 가지 대상자에 대해서 수치란 것은 관련 어떤 연수에 관한 규정을 여러분에게 물었을 때 그 수치 규정을 쓰실 수 있는가가 첫 번째 사유입니다. 첫 번째 그래서 수치를 여러분 몇 년인가 쓰실 수 있는 예를 들어 주어지는 여러분 이 수치에 관한 규정을 쓸 수 있다 없다 쓰실 때 가장 기본적으로 주관식으로 물었을 때 여러분이 이 수치에 관한 걸 쓰실 수 있는가 그게 가장 첫 번째 하나 부분에서 각각에 보면 뭐 11가지 다섯에 관한 숫자들이 나와 그 관련 결격사유의 수치를 주관 쓰는 게 가장 기본적으로 한번 정리하고 그다음 그러면 이제 요 수치 중에 보시면 여러분들이 하나 볼까요? 수치를 쭉 뭐 사유별에 따라 다룰 수 있긴 한데 그럼 이제 여기 동별 대표자 관련해서 한번 잠깐 여기서 이제 사유를 한번 문항을 가져와서 볼 건데 그럼 이제 동별 대표자 중에 여러분이 보실 때 동별 대표자 관련해서 문항은 지금 다 보시면 3번 현재 동별 대표자 결격사 문항의 3번입니다. 3번 만약 여기는 일단 동별 대표자 그 결격사 다수 11가지 결격사유 중에 3번을 보죠. 3번은 여러 가지 법을 위반한 범죄로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았습니까? 연수만 일단 연수만 여기는 몇 년인가요? 그래서 사유는 보니까 금고. 그래서 여기는 금고 관련 연수가 몇 년이더라? 2년입니다. 2년에서 금고 관련 연수가 몇 년? 2년입니다. 그래서 자 이제 금고 관련 연수면 만약 여기 동별 대표자 관련 금고 관련 연수를 주면 숫자 얼마를 쓰셔야 돼요? 2를 쓰시면 돼요. 근데 이 금고 관련 규정은 동별 대표 있는 게 아니라 동별 대표자도 들어가고 주택관리사 등도 임대관리업도 들어갑니다. 세 가지 모두가 다 금고 관련 규정은 모두 들어갑니다. 그래서 봤더니 지문에 자 그럼 이제 세 번째, 이제 박스 칸으로 갔을 때 세 번째 그 주택관리사 등에 관한 동그라미 3번에 가보니까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끝나거나 면제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가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그 다음 주택 임대 관리업으로 갔을 때 문항 4번으로 갑니다. 4번 임대 관리업 문항 4번에 가봤더니 여기도 관련법을 위반하여 금고 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집행이 종료 면제로부터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 3년이 지나지 않았답니다. 그래서 보니까
금고 관련 규정은 연수가 2년짜리 세 가지, 지금 동별 대표자 3개에서 모두 들어가는데 금고 관련 규정은 꼭 보실 때 연수가 2년짜리도 있지만 몇 년짜리도 있다? 3년짜리입니다. 3년짜리. 그래서 꼭 3년, 2년 중요할 때 왜냐면 금고란 규정을 보시면서 이게 2년으로 착각하시면 2년으로 또는 3으로 갈 수 있는데 세 가지 대상자 중에 여기 하나. 그럼 일단 여러분이 금고 관련 규정은 세 가지 모두 등장하는데 그 중에 요 3년의 연수하고 관련된 것은 어느 결격사에 물었을 때 3년 얘기가 나와야 돼요. 보신 대로 어디 주택 임대 관리업은 연수가 3년입니다. 그럼 나머지 동별 대표자와 그리고 주택관리사 등 연수는 몇 년? 2년. 이제 그렇게 해서 수치 관련 부분 하나 정리해 볼까요? 자, 일단 그럼 첫 번째 수치 관련 지문 하나 정리했었고요. 자, 두 번째 또 여기서 이걸 따로 빼서 이걸 설명드린 것은 이 세 가지 개수 모두 이와 같은 이 유형의 출제 문제가 나오고 거의 정형화가 되기 때문에 그걸 확인하기 위해서 따로 빼 설명을 드린 거고요. 각각 개별에 따른 지문하고 숫자를 여러분 확인하시면서 지금 설명드린 한 세 가지 정도 이 부분을 주의하시면 살펴보시면 크게 여러분이 무리 없이 정리가 가능합니다. 자, 2번으로 가볼까요? 2번. 그 다음 두 번째 뭘 보시냐면 지금 각각 세 가지 개수 모두 보시다면 예를 들어서 연수는 다를 수 있는 거니까 예를 들어서 요걸로 한번 볼까요? 금고를 한번 보죠. 금고로 예를 들어보죠. 자, 금고 관련 연수는 보면 다르니까 2년 하나 들어서 보면 금고 관련 규정 2년이 뭡니까?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그래서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자, 일단 여기 여러분이 첫 번째 수치도 중요합니다. 여러분 수치도 중요한데 혹시나 여러분들이 금고 관련 보는 2년, 주택관리상 2년이 나왔네. 이거 됐다. 넘어간다는 게 아니라 주의하실 것. 주어지는 지문에 금고도 기타 사유를 줬을 때 연수란 지문이 나와서 꼭 끝에가 뭘로 끝나요? 2년이 여기 지나지 아니한 사람입니다. 만약 2년이 지난 사람으로 나오면 결격사에 돼야 한대요. 2년이 지난 사람은 결격사 안 되면 예를 들어서 3년이 지난 사람 결격사 안 돼서 임대관리 등록할 수 있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꼭 연수가 나왔다 해서 그냥 순간 오케이 땡큐 넘어갈 게 아니라 꼭 뭐까지 보셔야 돼요. 마지막 연수가 나오고 지문이 어떻게 끝난다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꼭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란 이 지문까지 맞게 나왔는가를 확인하시자는 거예요. 그래서 연수도 물론 중요합니다만 연수 관련된 지문에서 꼭 끝에가 뭘로 끝나는 지나지 아니한 사람인데 뭘로? 지난 사람으로 나오면 숫자는 맞지만 여러분 이걸 착각하시게 되면 지난 사람인데 실제 문항에서는 근데 지나지 아니한 사람 착각할 수가 있어요. 그걸 주의하시자는 거고 세 번째 이제 보시면 지문에 이것도 하나 예를 들어서 볼까요? 예를 들어서 동별 대표자로 가보시면 문항 4번 동별 대표자 현재 문항 4번을 가볼까요? 4번에 가보니까 동별 대표자 관련 결격 사유 중에 문항 4번에 가보니까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이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는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 그러면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 선고를 받고 유예 기간 중입니다. 그러면 유예 기간 중에 있으면 결격 사유입니다. 자, 그런데 만약에 뒤쪽에다가 여기 유예 기간 중이면 결격사에 해당해서 안 된다고 그랬습니다. 만약 뒤에다가 유예 기간이 플러스 종료된 자란 지문을 주면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왜냐하면 유예 기간 중이면 안 되는 건 유예 기간 종료가 되면 결격사유와 관계가 없습니다. 자, 그 다음에 만약 또 지문이 유예 기간이 여기 또 하나 실제 한번 이렇게 한번 줘볼까요? 실제 지문 이렇게 나왔더라면 보면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유예 기간이 종료된 후 몇 년이 지나지 않았다.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면 연수는 2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면 결격사에 해당이 됩니까? 안 됩니까? 근데 어떤 문제가 있냐? 여러분들이 지금 두 번째 설명을 드렸던 질문에 뭐라고 되어 있었냐면 보신 대로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면 안 된다는 게 나도 모르게 인지가 돼 있다 보면 어떻게 돼요? 현 문항 4번 지문 끝에다가 종료된 이와 같이
몇 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을 좀 순간 착각하면 이것도 맞는 걸로 착각하면 이것도 틀리게 됩니다. 이거는 어디서 잘못된 거예요? 종료되는 것도 말이 안 되는데 그 뒤에 경과기간 이건 더더욱 말이 안 돼요. 어느 경우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유예기간 중이면 안 되는 거지. 유예기간이 종료가 되면 결격사가 안 되는데 거기다가 더해서 뭐까지 경과규정을 두고서 이게 뭐 물었다면 그렇죠. 그래서 여기는 근데 여러분이 착각하시면 이게 있다 보니까 여러분이 뒤쪽에 이력을 달아놔도 여러분이 결격 사이에 또 아니란 걸 또 착각할 수 있기 때문에 꼭 이 유형 주의하시고 그러면 지금 이제 보셨을 때 여기 요 동별 대표 현재 여기 그 방금 수치 관련 잠깐 언급해서 금고 관련 규정은 세 가지 계속 모두가 다 이 금고 관련 규정 2년, 3년 연수만 다를 뿐 금고 관련 세 가지 모두 등장하듯이 이 동별 대표자 관련 이 유예 기간 중이란 것도 마찬가지. 동별 대표자, 그다음에 주택관리사 등 임대관리업 모두가 다 유예기간 중이란 지문은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2번하고 3번, 2, 3번은 유형이 거의 출제가 거의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꼭 연수 관련 지문에 금고 관련 주의하시고 지나지 아니한 사람이 지난 사람으로 바뀌었다거나 아니면 유예기간 중인데 또 지문이 바뀌었다거나 했을 때 그런 부분을 꼭 주의하셔서 이 부분도 꼭 여러분이 하나 확인하실 필요가 있는 지문이 되겠습니다. 부분들에서 이건 출제 변화가 상당히 높기 때문에 설명을 좀 드린 거고요. 꼭 하나 확인하시도록 하고 자, 한 장을 넘겨보시면 이제 필요적 자격 취소와 필요적 등록 말소가 나와 있습니다. 부분들 그거 한번 확인해 볼까요? 7번입니다. 자, 먼저 필요적 일단 자격 일단 그 중에 필요적 자격 취소 먼저 볼까요? 필요적 반드시죠. 반드시. 그래서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자격을 취소시키면 여기 이제 필요적 자격 취소는 여기는 누굴 생각하시면 되냐면 이 주택관리사 등의 행정처분 중에 필요적 자격 취소가 있더라. 그래서 필요적 자격 취소는 일단 보셨을 때 주택관리사 등에 대한 자격 취소는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래서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 등이 다음에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그 자격을 취소해야 한다. 그래서 필요적 자격 취소 총 5가지 필요적 자격 취소가 있고요. 그 5가지 들어가시기 전에 지금 첫 번째하고 밑에 그 조그만 두 번째 박스 칸에 가보니까 시도지사는 주택관리사의 업무 관련하여 금품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입니다. 밑에는 그 5가지 위로 밑에 가보셨을 때 필요적 취소 밑에 가보니까 두 번째 박스에 주택관리사 등이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한 관련해서 금품수수 등의 자, 현재 조그만 두 번째 박스 주택관리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면 이때 자격을 반드시 취소한다는 부당이득 이 금품의 부당이득의 취소는 필요적 자격 취소 사유에 해당이 된다 안 된다? 아닙니다. 그거 주의해서 먼저 한번 확인한 거예요. 근데 주택관리 업무 관련 금품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득했으면 당연히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아닌가요? 아닙니다. 그래서 금품수수 등의 부당이득을 취한 경우는 그 자격을 취소하거나 여기는 반드시가 아니라 뭐 사안을 경중을 놓고 봤더니 중한 어떤 행위라면 그때는 어떻게 돼요? 예를 들어서 뭐 공사 관련 예를 들어서 뭐 금액 한 1억 이상을 수수했더라 모르게 그런 것도 그 사유가 위반 행위 정도가 중하다면 자격을 취소할 수 있지만 그렇지 않고 경미하다면 취소하는 대신에 무슨 처분할 수 있다.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그 자격을 정지시킬 수 있다. 그래서 그 부분 먼저 정리하고요. 자 이제 그러면 이거는 임의적 자격 취소에 해당이 되는 부분이죠. 그럼 필요적 취소 5가지는 뭘까 살폈더니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자격을 취득한 경우 두 번째 관리 업무 관련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음 여기는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입니다. 관리 업무 관련해요. 그러면 관리 업무 관련해서 공동택 관리 예를 들어서 어린이 놀이터를 뭐 관리를 하는 중에 어떤 민원들이 계속 들어왔는데 그걸 뭐 관리를 좀 미루다가 결국 큰 사고가 터졌더라. 그래서 그런 관리 업무와 관련해서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지 관리 업무와 관련이 아닌 어떤 사건, 그 사건과 금고는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관리 업무와 관련한 2번, 3번.
3번은 지금 이중 취업했다. 그에 보시면 의무 관련 공동체 회원 주택관리사 등이 다른 공동택 및 상가 오피스텔 등의 주택 외의 시설에 취업한 경우라면 4번은 자격 정지 기간 중에 공동택 관련물을 수행한 경우라면 5번은 명의대여 금지 규정이죠. 그래서 1부터 5에 해당하는 경우는 그 자격을 취소하여야 한다 해서 일단 필요적 자격 취소 하나 정리했고요.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필요적 취소 끝났으면 필요적 등록 말소로 가보죠. 필요적 등록 말소. 자, 그 다음 두 번째, 이제 여기는 필요적. 여기도 필요적이라는 건 반드시입니다. 반드시 그 등록을 말소합니다라고 필요적 등록 말소인데, 자, 그러면 필요적 등록 말소입니다. 필요적이는 여기는 그러면 필요적이라는 건 여기 자격 취소는 주택관리사 등에 대해서 필요적은 여기는 주택관리사 등에 관한 걸 가지고 한번 정리했다고 한다면 필요적 등록 말소는 여기 보니까 일단 여기는 누군가요? 박스가 지금 두 개가 있습니다. 일단은 먼저 보셨을 두 번째가 누구? 예, 주택관리업자. 두 번째 그중에 보면 여기는 필요적이라는 건 주택관리업자. 그리고 두 번째가 주택임대관리업자. 두 번째는 보니까 여기는 두 번째는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임대관리업자. 자, 그러면 주택관리업자나 주택임대관리업자가 각각 등록을 하고 임대관리업자는 주택관리업 하다가 잘못할 수 있죠. 그러니까 잘못했는데 필요적이라는 것은 그 등록을 반드시 말소하는 사유가 각각의 주택관리업자, 임대관 모두가 다 각각 사유가 몇 가지 사유가 있다면 4가지 사유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뭐 하더라? 등록을 반드시 말소합니다. 그래서 일단 그럼 먼저 주택관리업자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 4가지를 한번 확인해 보니까 자, 두 번째 박스입니다. 자, 두 번째 박스에 지금 여기도 두 칸으로 나눠져 있는 건데 위에만 보시기 위에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는 그 등록을 말소한다. 그래서 사유가 4가지가 기술이 되어 있습니다. 부분들을 보니 첫 번째,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3번, 최근 3년간 2배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건 합산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네 번째는 다른 자에게 자기의 성명 또는 상호를 사용해서 법에 정한 사업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거나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에 따른 총 4가지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그 등록을 말소합니다 라고 나와 있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임대관리업자로 일단 내려가 봅니다. 일단 잠깐 그 두 번째 박스칸을 건너서 주택 임대관리업자로 가보니까 여기도 사유 4가지가 있습니다. 자, 보시면 자, 세 번째 임대관리업자 관련해서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자가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한 경우 그때는 등록을 말소해야 한다. 사유를 보니까 1번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등록을 한 경우, 2번 영업정지 기간 중에 주택임대관리업을 영위한 경우, 3번은 최근 3년간 2배 이상 영업정지 처분을 받은 자로서 그 정지 처분을 받은 건 합산 12개월을 초과한 경우라면, 네 번째, 다른 자에게 자기의 명의 또는 상호를 사용하거나 이 법에 정한 사업인 업무를 수행하게 하나 그 등록증을 대여한 경우라면 해서 4가지 사유를 봤더니 지금 보니까 주택관리업자에 대한 4가지를 확인했고 임대관리도 4가지를 확인해봤는데 4가지는 모두가 다 뭐예요? 동일합니다. 근데 그 중에 법에 관한 명칭만 하나 뭐만 바꾼다면 각각의 주택관리업자, 임대관리업자 관련해서 그 관련 법령 문항 중에서 그 문항 중에 네 번째는 만약에 주택관리업자 이 법에 관한 명칭이 뭡니까? 공동택관리법이죠. 만약 임대관리업자 여기에 민간임대특별법으로 그 법에 관한 명칭, 그렇죠? 법의 이름만 좀 바뀔 뿐이 나머지 4가지는 사유가 뭐예요? 동일하다는 거면 결국 묶어가버린다. 뭐뭐를 묶어버릴 수 있어요? 주택관리업자와 임대관리업자의 필요적 등록말 사유 몇 가지? 4가지는 모두 동일하죠. 방금 같이 확인했었으니까. 자, 이제 그러면 그걸 하나 정리하고요. 여기는 일단 여기는 객관식으로 여기다가 또 성격에 다른 여기다 여러분들 꼭 보실 때 여기다는 뭐 성격에 다른 지문을 끼워 넣기 할 수도 있지만 기타 임의적 사유하고 박스형의 문제로 넣어서 뭐 짝짓기 형태로 물어볼 수 있는 등의 뭐 형태는 다양한 형태로 물어볼 수 있기 때문에 봐주시고,
혹시나 요 네 가지 중에 이 네 가지 중에 여러분이 각각 넷 관련 부분에 가시면 문항 번호로 봤을 때 보시면 그 중에 3번입니다. 3번. 3번은 하나 확인할 필요가 왜 있냐면 3번을 각각의 이 주택관리 임대료세 관련한 3번을 보시자는 것은 3번 관련한 숫자가 이제 얼마가 나오죠. 숫자는 두 가지 나오죠. 각각 일단 주택관리업자를 가봤더니 3번에 최근 3년 이외 10일 그래서 여기는 3년 이외 10일 그래서 여기 3년 이외 그리고 12개월이 그래서 일단 각각의 필요적 그 등록말 사유 중에 3번입니다. 그래서 3번은 뭐 선택형도 물어볼 수 있고 혹시 3번을 가지고 이걸 수치화해서 주관식의 문제를 물어본다면 방금 보시는 숫자는 몇 가지? 세 가지. 그래서 연수, 횟수, 개월. 그래서 3년 이외 12개월 이 숫자 세 가지 꼭 한번 체크하셔서 주관식으로 물어보는 것도 한번 준비를 꼭 해 두실까요? 부분들은. 자, 그리고 방금 하나 건너뛰었던 게 주택임대관리업자에다 하나 주택관리 하나 뭐를 하나 더 빼서 보실 수 있냐면 이제 그러면 자 여기는 두 개의 필요적 등록은 하나 마무리했고요. 그 중에 하나 지금 보시면 자 주택관리업자입니다. 자 주택관리 하나 따로 빼서 하나 뭘 하나 확인할 필요가 있냐면 그 두 번째 박스 있죠. 주택관리업자 두 번째 박스 가보니까 시장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1년 이내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그래서 여기는 보니까 영업 정지를 뭐하다 명할 수 있다가 영업 정지를 명하여야 한답니다. 명하여야 한다. 그러면 자 필요적 등록 말소 사유가 아니면 임의적 그 등록 말소 사유로서 그 어떤 사건의 경중에 따라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 정지 행정 처분하는데 등록을 말소하지 않냐고 뭐하더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인데 주택관리업자는 하나 뭐를 또 추가로 더 기억하셔야 돼요.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명할 수 있다가 아니라 주택관리업자에 관해서는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 했을 때 그러면 몇 가지 사유에 해당하면 주택관리업자에 대해서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뭐예요? 문을 닫아야 합니까? 그래서 사유는 보니까 두 가지입니다. 1번의 그 중에 1번. 부정하게 재물 또는 재산적 이익을 취득하거나 제공한 경우 2번 관리비 사용료와 장기수원 충당금을 공동체 관리법에 따라 용도 외의 목적으로 사용했다면 그래서 여기는 현재 보시는 대로 문항 1과 2 그래서 1번 또는 2번 중에 하나에 해당한다면 그때는 영업정지를 명하여야 한다는 건 해당 그 행정처분 기간 동안은 뭐예요? 문을 닫아야 합니다. 그리고 행정처분 기간이 끝나면 주택관리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필요적 영업정지는 주택관리법 몇 가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근데 누구는 해당 사항이 없냐? 임대관리업자는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가 없습니다. 그러면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가 어디만 있습니까? 주택관리업자만 해당이 된다는 것. 그래서 그 부분 하나 정리해 봐두시고요. 자, 이제 그러면 임대관리업자 지분 정리를 해서 사유를 하나 정리했었고, 자, 질문 가보죠. 이것까지는 다 지웁니다. 자, 그러면 주택임대관리업자, 주택관리업자 관련 부분을 정리했던 부분들인데, 자, 이제 그러면 주택관리업자에 관한 부분을 정리하고 또 임대관리업자 부분을 정리했을 때, 자, 마지막 그 밑에 두 번째 박스 한번 가볼까요? 자, 주택관리업자와 임대관리업자에 대한 과징금 부과 및 납부다. 그래서 이 관련해서 뭘 하나 볼 거냐면 과징금입니다. 과징금. 과징금이란 건 주택관리업자든 임대관리업자든 관련법에 따라 영업정지 행정처분을 내렸다. 그럼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았다는 걸 예를 들어서 필요적인 임의적인 등록 말소 사유 중에 등록을 말소하지 않냐고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았다. 그러면 영업정지 행정처분 받을 때는 뭐예요? 해당 행정처분 기간 동안 뭐 하겠다? 그 해당되는 만큼을 뭘로? 과징금으로 내고 해당 기간 동안 뭐 주택관리업을 하겠다는 거예요. 부분들이. 자, 그러면 여기서 좀 전에 필요적 주택관리업 두 가지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는 안 됩니다. 해당 문을 닫아야 되는 거니까. 그래서 여기서 과징금이라는 건 주택관리업자는 방금 두 가지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도 과징금 해당 사항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기간 동안에 문을 닫아야지 과징금으로 가름할 수 없더라. 그래서 주택관리업자는 필요적 영업정지 사유가 아닌 그 외의 사유에 대해서 임대관리업자는 필요적 등록 말소가 아닌 임의적 등록 말소에 해당이 돼서
영업정지 행정처분했을 때 그 영업정지를 대신해서 뭘로 대신할 수 있다. 뭘로 과징금으로 내고서 행정처분 기간 동안 뭐 할 수 있다. 주택관리 임대를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과징금은 돈입니다. 돈이에요. 돈은 얼마를 이거를 납부하고 해당 행정처분에 주택관리를 할 수 있을까, 임대를 할 수 있을까 봤더니 자 문항 1번입니다. 하루 3만 원, 1일당 3만 원을 부과돼 영업증 1개월은 며칠인가요? 30일을 기준으로 이 경우 과징금 얼마를 초과할 수 없다? 1천만 원을 초과할 수 없다. 1번은 그 부과 관련 숫자가 몇 가지인가요? 3가지. 자, 그럼 1천만 원을 초과하지 않은 범위에서 금액이 정해진 부과가 됐을 겁니다. 그러면 이번에 통지로부터 며칠 이내 과징금 그 수납기간에 납부합니까? 30일 이내 수납기간에 납부합니다. 2번. 자, 그러면 만약 그 기간 이내 문제가 있을 수 있죠. 있다라면 어떻게 되나? 2번에 가봤더니 자, 천재지방 그 밖에 부득이한 사유로 그 기간 내 과징금을 납부할 수 없는 때는 그 사유가 해소된 날로부터 며칠 이내 납부합니까? 7일 이내 납부합니다. 라고 해서 일단 총 과징금 관련 숫자 총 몇 가지 나왔어요? 돈 관리 과징금 관련 숫자는 총 몇 가지였던가요? 부과 관련 숫자 셋, 납부 관련 숫자 둘, 총 과징금 숫자 몇 가지? 5가지 있었다는 것 하나 확인할 수 있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하나 또 정리할 게 주택관리업자나 주택임대가 잘못하면 필요적 등록 말소에 따라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죠. 그래서 등록을 말소할 수도 있지만 또는 뭐 할 수 있다? 잘못하면 무슨 처분할 수 있다? 잘못하면 영업정지 행정처분할 수 있죠. 자, 그러면 이제 주택관리업자나 임대관리업자가 잘못했을 때 등록을 말소하거나 말소 대신에 영업정지 처분을 하고자 했을 때는 어떻게 할 거냐. 그래서 보셨을 때 그러면 자,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자 하는 거예요. 그러면 등록을 말소하거나 영업정지 행정처분하고자 할 때는 절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거를 뭐 하지? 이거를 사전 통보합니다. 사전 통보. 자, 마지막 박스가 지금 사전 통보에 관한 기한을 설명하는 건데 동그라미 1번. 자, 시정군수구청장은 주택관리업자가 주택관리법에 대하여 등록 말소도 영업정지 처분하려는 경우에는 처분일 1개월 전까지 입주대비 회의에 그 사실을 통보한다라고 해서 1개월 전 하나. 2번. 시정군수구청장은 주택임대관리업의 등록 말소 또는 영업정지 처분하려면 처분 예정일 몇 개월 전까지 1개월 전까지 임대관리업자가 관리하는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그 사실을 통보합니다. 그래서 사전 통보는 보니까 기한은 몇 개월이요? 1개월 전이지. 1개월 전이 돼서 1개월 전에 합니다. 네, 대신 뭐만 좀 다르죠? 통보 기한은 모두가 다 두 가지 대상 모두가 1개월 전은 맞는데 주택관리업자는 누구에게 여기는 입주대비 회의에게 주택임대관리업의 말소에 관한 것은 누구에게 임대인 및 임차인에게 통보한다라고 해서 문항 1, 2번에 따른 통보 기한은 동일하지만 그 통보 대상만 좀 구분하신다고 하면 뭐 여기 사전 통보는 좀 정리할 수 있죠. 그래서 현재 여기 필요적 자격 취소 관한 이 부분도 중요하지만 방금 수원 비교서로 좀 정리해 봤었던 관리업자는 임대 관리업자는 이 부분도 중요합니다. 까지. 일단 여기까지 이제 정리하시고 다음 시간에 위원에 관한 비교표부터 다음 시간에 살펴보겠습니다.